나오는 작품 중에 자, 부병루라고 하는 자, 이색의 작품만을 볼 겁니다. 자, 여기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 이제 뭐 이색의 대표적으로도 이제 뭐 500년 돕지를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고려 말기 문인이야. 자, 우리가 고려 말기 문인들은 자, 대부분 말이잖아. 고려가 망한다고. 그치? 근데 대부분 새로운 나라를 환영하는 고려 유신은 많이 없고요. 자, 이전에 지나가버린, 망해버린 고려 왕조를 한탄하는 성격의 노래를 많이 쓴다고. 자,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맥수지탄이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 이제 자매포로 풍수지탄이 있는데 풍수지탄은 부모를 잃은 슬픔인 거고 맥수지탄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란 뜻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부병루라고 하는 작품은 어떤 것을 통해 자, 이 작품을 형상화했을까 하기 전에 자, 갈래부터 잠깐 보세요. 자, 부병루는 이제 송인사리화와 더불어서 왼쪽에 한자 원문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자, 이 한시류는 몇 줄짜리인지 그리고 한 줄에 몇 글자 들어간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자, 부병루 같은 경우는 한 줄당 5글자씩 들어가지. 자, 요걸 오원시라고 해요. 자, 그리고 줄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줄로 이루어진 자, 구절입니다. 자, 우리 8구절로 이루어진 시를 자, 율시라고 해. 자, 4줄짜리를 절구. 자, 율시가 8줄. 그리고 12줄 이상이면 배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합상 오원율시의 한 시로 보여. 자, 그리고 이제 부병루라고 하는 제목을 보면 자, 이 루가 자, 누각이란 뜻이에요. 자, 높은 탑 같은 건축물인데 자, 거기에 올라갔는지 자, 아니면 부병루를 바라보고 있는지는 시를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 원문을 읽으면 안 되고 자, 해석본을 읽으면 됩니다. 자,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자, 여기 영명사라고 하는 건 절이거든. 자, 평양에 실제로 있는 절 이름입니다. 절 이름인데, 자, 거기 근처를 지나다가, 자, 잠시 부병루라고 하는 곳에 올랐대. 자, 그러면 이 작품의 부병루라고 하는 곳은, 자, 이 시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면서, 자, 실제로는, 자, 평양쯤 되는 지명을 뜻할 겁니다. 자, 왜 굳이 이제 여기 배경이 평양이냐? 자, 그 근처가 고려의 수도가 있는 곳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자, 여기가 첫 번째. 자, 그 다음 그 부병루에 올라가서, 자, 부병루를 이렇게 이제 큰 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올라간 화자가, 자, 먼 곳을 바라다 봅니다. 자, 그 화자가 보고 있는 장면이 텅 빈 성엔 조각달이 떠 있고, 천년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둘로 좀 나눠줄 겁니다. 자, 텅 빈 성이 보이고요. 자, 여기는 세모. 자, 그 다음 두 개. 이제 조각달과 구름엔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조각달과 자, 구름. 자, 요렇게. 자,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의미를 한번 보면 자, 텅 빈 성이래. 자, 성이면 보통 이제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을 뜻할 텐데 그게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운영을 안 한다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텅 빈 성은 자, 옛 고려의 터를 말해. 자, 이미 현재 시점에서는 고려는 망한 왕조라고 한다고. 자, 그 다음 조각달과 구름은 어때요? 자, 둘을 묶으면 그냥 자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자, 그러면 텅 빈 성과 이제 여기 나오는 자연인 조각달과 구름은 자, 어디가 조금 차이가 있을까? 자, 텅 빈 성은 원래는 번화했다가 텅 비게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결국 변함이 있었다. 자, 또는 유한성이야. 언젠가 끝이 있는. 자, 근데 조각달과 구름은 언제나 떠 있고 언제나 흘러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변함이 없는 자, 이제 영원성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결국 요 둘의 자, 대조적인 배치를 통해 자, 텅 빈 성에 대한 그리움이나 한탄, 무상감 등이 드러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뭐 천년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 따로 빼면 자, 구름이 늙었다라고 하는데 자,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구름 아래 뒤에 자, 바위가 늙음이라고 하는 표현. 자, 바위도 자연물이지만 굳이 여기서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자, 바위가 늙었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인 거거든. 자, 그래서 구름이랑 바위는 같은 선상에서 보통 여기선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두 번째 구절이에요. 두 번째 구절.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절을 가면 자, 우리 기린마라고 하는 자, 말이 한 마리 있는데 자, 이 기린마가 뭐냐면 자, 고구려의 시조. 자, 누구지? 동명왕이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몽입니다. 자, 이 주몽이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요. 이제 주몽신화의 마지막 2본 따라 좀 다른데, 이제 교과서에서 그냥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끝난 게 있고, 자, 이 사람이 한 40 몇 세쯤에 말 한 마리를 타고 천상세계로 다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때 타고 갔다는 전설 속의 말이 기린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 그럼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자, 그러면 이 말이 중요한 걸까? 자, 기린마가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 시조의 부재 상황을 얘기해. 자, 당연히 뭐 이제 신적인 존재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자, 사람은 유한하잖아. 언젠가는 떠나고 죽겠지. 자, 그걸 표현한 걸로 보여. 자,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손, 하늘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통명왕을 말하는 거지. 자, 천손은 지금 어디에 논이는가? 라고 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 고구려의 동명왕을 한번 떠올리면서 자, 그 고구려 동명왕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 자, 부재한 상황에 대한 일종의 한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자, 이것도 일종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지금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서 텅 빈 성만 남아있는 것처럼 자, 고구려의 이제 시조인 동명왕도 자, 가선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자, 요 상황을 드러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자, 돌계단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노라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휘파람을 즐거워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 5969를 보면은 자, 나라의 시조가 없어서 너무 한탄스럽고 무상감이 느껴져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딘가에 기대서 하고 불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자, 휘파람이라고 하는 소재는 자, 무상감이나 자, 쓸쓸함 자, 등등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겠지. 자, 분호라니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밑줄. 자, 마지막 소재들이 나와요. 자, 산과 강이 나오는데 자, 얘네들도 자, 동그라미 쳐봐. 자, 아까 어디랑 조각달과 구름과 동일한 대상으로 봅니다. 왜?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오늘도 흐르네 라고 하니까 자, 불변성을 가진 자연으로 보는 거라고.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대조를 통해서 자, 유한한 나의 삶과 자, 아니면 시조가 돌아오지 않는 이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에 대한 한탄을 자, 변하지 않는 자연물과 대조해주고 있다고.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숨겨진 이 시의 구조는요. 자, 지금 여기 텅 빈 성부터 조각달 구름 바위는 늙었네 라고 하는 자, 이 부분까지 있죠. 자, 바위는 늙었네까지. 자, 이 부분은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경치에 대한 묘사만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인 선에 경치를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구절. 자, 나머지 구절은 전부 다 자, 한탄과 유한성, 직접적인 단어를 쓰진 않지만 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무상감, 쓸쓸함이라고 하는 정서를 추론해낼 수 있는 장면이지. 자, 그래서 이 후반부는 자, 정이라고 해서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색이라고 하는 고려말 유신이 자,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서 자, 나라를 잃은 슬픔과 무상감을 드러내고자 한 오원율씨의 한 시다. 자, 요렇게 보시면 자, 부병루라고 하는 작품이 자, 끝이 납니다. 자, 삼인곡. 자, 정철이라고 하는 자, 조선 중기 문인이 지은 작품이고 자, 워낙 유명하잖아. 그치?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서인 세력의 영수까지 우두머리까지 올랐는데 자, 반대 세력인 동인의 탄핵을 받아서 전라남도 창평까지 유배를 가기도 하고 자, 그 상황을
이제 삼인곡과 송민곡이라고 하는 두 편의 노래를 통해 드러내는데, 자, 여기서 미인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자, 원래 한자로 이렇게 쓰지. 아름다울 미에 사람 인자를 쓰는데, 자, 지금의 의미로 미인은 그냥 아름다운 여자를 뜻하지만, 자, 그 당시의 미인은 용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다운 남자, 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미인은 남성이 될 수 있고, 자, 이 시에서의 임, 자, 또는, 자, 정철이 모시던, 자, 임금을 비유한 표현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라고 하는 말은, 자, 생각사라고 하는 한자를 쓰는데, 자, 이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자, 요 노래는 결국, 자, 임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다. 이렇게 본다고. 자, 그래서 보통 삼인곡이랑 이제 출제 포인트, 자, 송민곡이라고 하는 친구는 가장 크게는 작품의 형식 때문에 이렇게. 자, 삼인곡은 이제 이 노래의 본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송민곡이라고 하는 속은, 자, 속편이라고 보면 되지만, 자, 이 노래 둘이 내용적으로 연계는 안 돼. 자, 대신 형식이 좀 달라요. 자, 삼인곡 같은 경우는 화자 본인의, 자, 독백체로 이루어지는 노래. 자, 송민곡은 보조화자와 중심화자의, 자, 대화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노래. 자,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자,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소재의 비교에서 차이가 나긴 하는데, 자, 그거는 삼인곡을 다 읽고, 자, 송민곡의 일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핵심을 좀 짚어서, 삼인곡을 읽기 위한 기본적인 틀은, 자, 계절의, 자, 흐름 구조를 알아주면 돼. 자, 이 노래가, 서사와, 자, 본사와 결사, 이렇게 3단 구성을 이루는데, 자, 계절의 흐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자, 중간 부분인 본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본사를 4개 덩어리로 다시 나눈다고. 자, 그래서 본사 1, 본사 2, 본사 3, 본사 4. 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차적인 흐름으로 봐요. 자, 그래서 그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아니면 그때의 상황, 자, 그로 인해 누구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미인인 임금 또는 임을 생각하는 노래라고. 자, 그리고 이제 분류상, 자, 요 시는, 자, 충신, 연주, 지사라고 분류가 되죠. 자, 어렵지 않아. 충신의 노래야. 자, 충신이 자기 이제 섬기는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인데, 자, 충진, 연주, 지사의 대표적인 친구들은, 자, 이 충신으로 일컬어지는 신하와 임금 사이의 관계를, 자, 대부분, 자, 여인과, 자, 남성인 임으로, 자, 대비를 시켜놨다라고 하는 거 정도.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여인과 임의 사랑이자 이별 노래로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보면은 충신인 정철이 임금에게 보내는 이제 지조와 절개의 메시지로 본다고. 자, 요런 흐름에 따라 한번 읽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요 81쪽에 가부터 이제 구절을 나눠놨지. 자, 그래서 가가 서사고요. 자, 그 다음 나, 다, 라, 마. 자, 요 순서대로 본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자, 바가 있지. 자, 요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잘 나눠놨죠. 자, 한번 읽어보면 이래. 자, 가해 보세요. 자,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자, 여기서 이 몸은 나. 자, 님은 이제 임금이나 임을 뜻해요. 자, 삼기다라고 하는 말은 만들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몸을 만든 사람은 조물주. 자, 조물주가 나를 만들 때, 자, 임을 쫓아서 임과 닮게 만들었대. 우리 이제 뭐 천생연분이나 잘 맞는 사람이나 부부 같은 사람들 보면, 되게 잘 사는 사람 보면 남편이랑 아내가 되게 많이 닮았어. 내가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닮은 구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하늘이 만들어준 인연이다. 이렇게 많이 평을 한다고. 자, 그래서 한생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란가. 하늘도 안 돼. 왜? 하늘이 만들었으니까. 자, 그리고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사랑하시니. 자, 이 마음이 사랑 견줄 때, 자, 비교할 때가 전혀 없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 사랑에 문제가 없잖아, 그지? 자, 근데 상황이 바뀌어. 평생에 원하여대 한데 예자하였더니, 자, 한데 예자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은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 자, 이런 소망을 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됐어? 늙거야 무슨 일로 외우두고 그리는구. 늙었고요. 자, 엊그제는 젊었는데 지금 늙었어. 자, 엊그제는 늙었고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는가. 자, 지금은 내가 외롭고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순간이래. 자, 여기서 우리는 이별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자, 이 광안전은 이제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로 묘사되는 장소인데, 자, 맥락상 임금님이 사는 궁궐을 의미해요. 자, 근데 엊그제잖아. 그러면 과거에는 임을 모셔서 광안전에 내가 있었는데, 자, 그 더디 어찌하여 하계에 나려오니. 자,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자, 광안견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자, 하계로 내려와요. 자, 그래서 여기를 천상계라고 보기도 하고, 자, 여기를 지상계로 보기도 해. 자,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이제 여인은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자, 선녀가 벌을 받아서 내려왔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한다고. 자, 그래서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왔다라고 하는 말은, 자, 원래라면 이제 수직방향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보지만, 자, 요걸 평면적으로 다시 보면, 한양에 있던 내가, 자, 전라남도 창평이라고 하는 아랫지방으로 내려왔다라고 본다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보통, 자, 유배를 내려온 상황으로 읽습니다. 자, 그리고 올적의 빗은 머리 얽히한 지 3년이라. 자, 여기서 여러 군데, 자, 화자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표지가 있는데, 자, 올적의 빗은 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이래. 자, 내가 지금 유배 온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자, 머리가 헝클어졌고 머리를 평소에 정리하면서 다니는 건 여성으로 본다고. 자, 그리고 연지분 하나 더 있죠. 자, 연지분이 이제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같은 건데, 자, 그 화장품을 쓰는 건 보통 여자겠지. 자, 근데 그게 있지만, 자, 누구를 위하여 고의하겠느냐? 야, 임이랑 헤어진 지 3년 됐는데, 자, 우리도 이제 그 여자들도 내가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자, 내가 뽐내고 자랑할 만한, 보여줄 만한 사람이 내 옆에 없어. 자, 맨날 집에만 있어야 돼. 굳이 화장을 하지 않겠지. 맞아? 자, 그런 상황이라고. 자, 그리고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서 진난이 한숨이요, 지난이 눈물이라. 자,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은 끝이 있는데, 자,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시름 걱정은 끝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자, 염량이, 자, 염량이라고 하는 게 더웠다가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뭐겠어? 계절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라고. 자, 그래서 염량이 때를 알아가는 듯 고쳐 다시 돌아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시야. 자, 듣고 보고 여러 가지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 느껴지는 말이, 느껴지는 감정이 아주 많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가 서사인 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배 온 상황과, 자, 그 상황에서 느끼는, 자, 슬픔이나 뭐 고난, 시련 뭐 이런 것들처럼, 자, 부정적인 감정들 묘사가 돼 있지. 자, 그 다음 이제 본사로 갑니다. 자, 본사인 가는, 나는 봄이겠죠, 봄. 자,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자, 우리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들은 체크해 둡시다. 자, 동풍, 동그라미. 자, 상투적인 표현으로 봄바람이란 뜻이에요. 봄바람. 자, 그래서 봄바람이 불어서, 자, 적설을 쌓인 눈을 헤쳐냅니다. 자, 그리고 창밖에 심근 매화. 자, 매화의 동그라미. 자, 꽃이 폈잖아. 자, 봄이란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자,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매화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자, 매화라고 하는 소재가 일반적으로 사군자로 알려져 있고, 자,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양반 사대부 계층임을 짐작할 때, 자, 이 매화는, 자, 본인의 지조와, 자, 절개를 상징하는 말이 될 거고요. 자, 이 지조와 절개를, 자, 이어서 보세요. 자, 그게 두세 가지 피었대. 자, 그리고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 자, 매화의 향기를 말합니다. 자, 매화의 향기는 무슨 일인가? 자, 황혼의 달이 조차 벼맡에 비치니. 자, 내가 황혼은 저녁 밤이야. 저녁 밤에 달이 떠. 자, 그래서 달빛이 내 베갯머리맡에 비추니라고 하는 뜻인데, 자, 대개 삼위송미에서 위쪽에 떠있는 반짝거리는 대상은 전부 다 임금을 뜻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달이 임금이야. 자,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그리고 자, 하나 더. 자, 더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고자. 자, 봐봐. 자, 이 매화를 누구에게? 님에게. 자, 보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 자, 그러면 이 매화의 속된 의미인 지조와 절개를 임금에게 어필하고자 합니다 정도로 본다고. 자, 그리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단 어기 싫고 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내가 이걸 보냈을 때 이미 나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라고 추측을 해봐.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갑니다. 자, 다는 여름이겠죠. 자, 여름을 상징하는 말 체크. 자, 꽃 지고 새잎나니 새 잎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녹음의 동그라미. 자, 세잎은 알 거고요. 자, 녹음이라고 하는 게 푸른 그늘이야.
그래서 짙은 풀들이 만들어내는 그늘을 보통 녹음이라고 해. 자, 이런 녹음이 깔렸는데, 자,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자, 한번 오른쪽에 현대풀이 볼까요? 자, 비단 장막 안이 적막하고 수놓은 장막 안이 텅 비어있다. 연꽃무늬 휘장을 걷어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라고 합니다. 자, 장막을 펼쳐두고 이제 병풍을 펼쳐두는 이런 장면인데, 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밑에 자, 그렇게 펼쳐두니까 가뜩이나 씨름이 한데, 자, 한은 많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씨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냐. 자, 우리 여름은 겨울에 비해서 낮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낮 깨어있는 시간에 계속 임 생각이 나서 자, 여기서처럼 씨름이 많은데 그 씨름을 느껴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는 거지. 자, 그리고 밑에 자, 원앙금 버혀놓고 오색선을 펼쳐내어 금자해 견하여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자, 여성화자라는 두 번째 소재입니다. 자, 님의 옷을 지어낸다. 자, 옷을 만드는 건 여성들이 주로 하던 행동이거든. 자, 근데 이 님의 옷을 지어낼 때 자, 되게 이쁘게 포장을 해요. 자, 시작은 어떻게? 원앙금. 자, 원앙이 수놓아진 비단을 깔아놓고, 자, 오색선이라고, 자, 이제 형형색색의 이쁘장한 색깔의 실. 자, 이걸 풀어놓고, 자, 금자로 겨누어서, 자,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차야. 자, 조금 비현실적이지. 자, 거기에 더해. 자, 이렇게 님의 옷을 지어냈는데, 자, 그 님의 옷을 지어내니까 슈품,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자, 제도도 가잘시고, 자, 격식도 잘 갖추었구나. 자기가 만든 옷의 자화자찬해. 자, 그리고 밑에, 자, 산호수지게우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자, 산호수로 만든 지게에, 자, 백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둔대. 자, 그럼 실제로 옷을, 야, 이 전라남도 창평 그 시골 깡촌까지 쫓겨나는 화자가, 자, 옷을 만들어봤자가 얼마나 비싼 거 만들겠니, 그지? 자, 근데 원앙금 비단에 오색선에 금으로 만든 자로 겨누고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둔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님의 옷이라서 화려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자, 요 표현들을 전부 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 미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화법. 그닥 아름답지 않은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을 해서, 자, 이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거라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님의 옷은 누구를 위한 거야? 임 또는 임금을 위한 옷이기 때문에, 자, 임에 대한 사랑이나, 자, 임에 대한 정성이 그만큼 큽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소재가 나와. 자, 그래서 자, 옷을 만듭니다. 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데 한번 바라보니, 자, 바라봐요. 어디쯤 보내면 될까라고 하는데 내 눈앞을 계속 가려. 자, 뭐가? 산인가 구름인가? 자, 산과 구름에 자, 세모 치면 되겠죠? 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자, 일종의 장애물이야. 자, 그 당시 이제 정철의 곁에, 임금 곁에 있었던 자, 간신들을 의미하는 시어로도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임에게 이 옷을 제대로 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머흐도 머흘시고, 자, 험하기도 험하구나. 자, 천리 말리기를 뉘라서 찾아갈구. 자, 이게 임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인데, 물리적인 거리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심리적인 거리감이 될 수도 있어. 자, 전남 창평에서 이제 서울이 있는 한양. 자, 요때까지는 대략 한 350에서 400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자, 요 거리면 한 딱 천리 정도 돼. 자, 근데 만리라고 하면은 훨씬 멀잖아, 그지? 그래서 물리적 내지 심리적인 거리감을 뜻해요. 자, 그리고 뉘라셔 찾아갈구,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 하루밤 서리김에 기러기 우러낼지. 자, 구절 넘어갔죠? 자, 라 구절은 가을일 겁니다. 자, 두 개 소재가 있어요. 자, 서리김의 동그라미, 기러기의 동그라미. 자, 설이 조금 날이 추워지면 생기는 얼음 결정이지, 그지? 자, 기러기도 보통 가을이 철인 생가 봐. 자, 그래서 보통 가을을 배경으로 하는 시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러기는 한 번 더. 자, 기러기가 자, 울 때라는 뜻입니다. 자, 기러기가 운다는 건 지금 현재 임의 옷을 지어냈지만 화자에게 보내지 못하는 내 마음과 일치될 거야. 자, 그러면 이 기러기는 자, 감정, 이입의 소재로도 보자. 자, 우러낼제 위루. 아까 우리 부병루 했잖아요, 그죠? 자, 이 루는 높은 누각이야. 위루는. 자, 거기 혼자 올라서 수정염을 거둔 말이, 자,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자, 달과 별의 동그라미. 자, 달, 별, 하늘에 반짝이는 것들. 자, 둘 다 임금을 뜻해요.
자, 별이 되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자, 그 다음 여기 중요한 구절. 청광을 쥐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저 밑줄. 자, 이 구절이 뭐냐면, 자, 가을 구절에 등장하는, 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자, 다른 말로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하지. 자, 잘 봐. 청광은 빛이라고. 자,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관념은 청광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봉황루라고 하는 누각에 붙이고자 한대. 자, 여기서 봉황루가 앞에서 얘기한 광안전이랑 똑같은 장소거든. 자, 임금이 사는 궁궐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밝은 빛을 보내고 싶대. 자, 실제로는 빛을 잡아내거나 보내지 못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청광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이어서, 자, 누우에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에 다 비춰서 심산궁곡 점 낫같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온 세상에 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주 깊은 골짜기 같은 곳들도 나처럼 밝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밝게 비춰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자, 이 청광을 통해서 자, 온 세상을 밝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금에 대한 요구야. 자, 이걸 선정이라 그래요. 바른 정치. 자, 그래서 선정을 자, 베풀기를 자, 임금에게 소망하는 구절이라고. 자, 이거 왜 말하겠니? 자, 이 정철이라고 한 사람은 정치적 복귀욕이 엄청난 사람이야. 자, 윤선도 같은 사람처럼 유배 보냈으니까 아, 잘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고.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를 해. 요런 표현을 쓴다든지. 아까처럼 뭘 써요? 자, 매화를 꺾어내서 임에게 보내고자 한다. 다 임금한테 어필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심산궁곡같이 만들어 주세요. 자, 이게 이제 라 구절인 가을입니다. 자, 그 다음 마 보세요. 마는 여기 할까? 자, 마는 겨울이겠지. 자, 겨울과 관련된 소재 봅시다. 자, 건곤, 하늘과 땅이 폐색하여. 우리 오늘 신선 재곤이 할 때 곤이 땅이라 했잖아. 그치? 건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 자, 이것이 생기가 막혔대. 자, 그리고 백설이 한 빛인 제 백설의 동그라미. 흰 눈이잖아. 자, 그게 가득 덮여 있대요. 자, 사람은 커니와 날씨도 그쳐 있다. 자, 아무도 안 다닌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쇼샹남반의 세모, 옥루고체의 동그라미. 자, 이게 부정긍정이라서 세모 동그라미 친 건 아니고, 자, 소상남반이라고 하는 쪽은 따뜻한 남쪽이야. 화자가 있는 전라남도 창평을 얘기해. 자, 근데 여기도 겨울인데 춥대요. 자, 치옴이 이렇거든. 자, 옥루고처는 임금이 계시는 궁궐을 뜻합니다. 자, 여기야 더욱일러 무슨 말이? 자, 우리 겨울이야. 난 2월쯤 됐어. 영하까지 내려가죠. 울산은 영하로 내려간 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 전라남도 비슷해. 자, 따뜻해 그래도. 영하에 내려가봤자 한 5도 되나? 서울은 똑같은 날에 가면 막 영하 15도, 막 20도 이래요. 자,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시간대라면 겨울에 한양이 훨씬 추울 거라고. 근데 내가 있는 이 따뜻한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임금이 있는 곳은 얼마나 춥겠냐? 이 무슨 말이야? 임금에 대한 걱정 아니냐?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더욱일러 무슨 말이 밑에 자,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저 밑줄. 자, 여기도 추상적 관념에 구체합니다. 근데 아까랑 의미가 달라. 자, 아까 청광을 붙여내어서 온 세상을 비춰달라는 건 선정을 베풀기를 소망한다. 자, 근데 여기 양춘이 봄 기운이거든. 따뜻한 기운을 붙여내어 님 계신데 쏘이고자 한다. 이 무슨 말이야? 이미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임에 대한 걱정과 배려의 표현이지. 자, 그리고 모첨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자 한다. 자, 모첨 초가집 처마에 비친 따뜻한 햇볕을 임 계신 궁궐에 올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홍상. 자, 이거 치마입니다. 치마. 여성 화자임을 암시하고요. 자, 취수를 반만 걷어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 일모수죽의 햄가림도 하도할시야. 대나무에 기대어서서 자, 이제 여기 햄가림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대나무에 기대가지고 이제 잡생각 많이 한다 이런 거지. 자, 전부 다 임금에 대한 걱정일 겁니다. 자, 밑에. 자, 달은 짧은 해 수이디어. 아까 그랬지. 여름은 낮이 길다고 했던 것처럼 겨울은 낮이 짧아요. 그래서 짧은 해 쉽게 지어 자, 긴 밤을 고쳐 앉아. 자, 우리 밤은 센치해지거든. 어떤 감정이 많이 몰려와. 근데 오히려 겨울이라 그 기간이 더 길어. 자, 그래서 고쳐 앉아 청등결은 곁에 견공후 놓아두고. 자, 이 공후라고 하는 게 악기입니다.
자, 악기를 하나 놓아두고, 자, 꿈에 난 임을 보려 탁 받고 비껴시니, 자, 앙금도 차도 찰시앙, 이 밤은 언제 살 수 있나? 라고 한탄해 봅니다. 자, 요게 마고요. 자, 마지막.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겨울 이야기인 본사였고, 자, 마지막 구절인 반은, 자, 저희가 결사라고 얘기를 했지. 자, 결사는 보통 주제구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읽어야 돼. 자,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하루 12시간. 자, 그리고 한 달 30일. 자, 적은 덧, 잠시라도 생각 마라, 임 생각을 말아서 이 시름을, 자, 닛자, 잊고자 했는데, 잊혀지겠냐? 아니겠지. 자, 밑에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깨쳐시니 뼛속까지 사무쳐서 임을 잊을 수가 없대. 자, 그리고 내가 병이 걸렸어. 여기 편작에 동그라미 쳐보면, 자, 편작이 화타와 더불어 중국의 유명한 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편작이 열희오나, 자, 이 사람이 10명이 온다 한들, 자, 내가 가진 이 병을 어찌할 수 없다는 소리거든. 자, 여기서의 병은 상사병이라고, 상사병. 자, 상사병이고요. 어와 내 병이라 이님의 탓이로다. 자, 이 병에 걸린 건, 자, 이미 내 곁에 없기 때문이야. 자, 마지막. 차라리 시어디어. 내가 현실에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시어디어가 죽어서란 뜻이거든. 송민곡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 차라리 시어디어. 내가 범나비가 되고자 한대. 자, 죽어서. 자, 범나비가 되고자 한대. 자, 이 범나비는 호랑나비입니다. 자, 현실에서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죽어서 되겠다는, 자, 일종의 화자의 분신격의 역할입니다. 자, 요 소재가 송민곡이랑 비교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돼서 뭐가 되겠대?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아 있다가, 자, 꽃나무에 가지 앉으면, 자, 꽃가루가 다리에 묻겠죠? 자, 보통 이제 나비나 벌은 그렇게 수분을 하잖아. 자, 그래서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다가, 자, 여기서 향 묻은 날에, 자, 여기 이제 꽃가루 묻은 날개로, 자, 님의 옷에 올무리라. 자, 내가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라도 임 곁에 가겠다는 말이지. 그치? 자,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자, 내 님은 쫓으려 하노라. 자, 그러면은, 분신이면서, 자, 일편단심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로 봅니다. 자, 보통은 3인곡만 보면 요 정도의 의미만을 보는데요. 자, 여기서, 자, 이어서 우리 어디를 볼 거냐? 자, 바로 넘어가서 송민곡을 봅니다. 자, 송민곡은 소재 비교 때문에 제가 본문을 실어놨고, 자, 본문은 한번 쭉 읽어보되 가장 마지막을 볼 거예요. 자, 어디를 볼 거냐? 자, 여기도 이제 결사 부분인데, 이제 을녀와 갑녀라고 하는 이제 중심화자랑 보조화자가 있어요. 얘네들이 마지막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자,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연을 봅니다. 자, 어와 허사로다라고 시작되는, 자, 85쪽이죠? 자, 어와 허사로다 이 님이 어디 간구. 자, 결에 내려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분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임을 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임을 보러 가지 못했어. 자, 그래서 거의 반포기인 상태로 집에 돌아오거든. 자, 그 상황에서 어엿분이 불쌍하냐. 자, 불쌍한 내 그림자만, 자, 근처에 있다. 내가 홀로 외로워 있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자, 그래서 내가 뭐라고 결심해. 나 차라리 시어디어. 또 나왔죠? 나 차라리 죽어서, 자, 이번에 뭐가 되겠대? 송민곡에서는, 자, 나궐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나궐이 쉽게 말해 달이야. 달인데, 자, 나궐이나 대하이셔. 자,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나궐은 중심 화자인 을녀가 한 얘기고요. 자, 마지막에 갑녀가 다른 말을 해줘. 자, 마지막 한 줄입니다. 각신님. 자, 다리야 커니와 다른 커녕이요. 자, 굳은 비나 되셔서라고 합니다. 자, 이 굳은 비라고 하는 게 소나기거든. 소나기. 세찬 비가 되십시오라고 하는데, 자, 얘네 둘이 소재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나궐은 돌덩이인 이제 달이 직접 임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달빛을 간접적으로 쏘이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 자, 근데 비는 어때? 직접 임의 피부나 옷에 닿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 자, 그래서 태도 차이가 있어. 나궐은 을녀의 소극적인 태도고요. 자, 굳은 비는 갑녀가 을녀에게 적극성을 가지라는 일종의 충고야. 자, 그래서 시어마다 소극과 적극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어디랑 비교하겠냐? 범나비랑 이제 비교를 한다고. 자, 그러면 이 범나비라고 하는 친구 아까 기억나니?
자,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아있다가 임 계신 이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을 옮겠대. 자, 그러면은 임에게 직접 다가간다라고 하는 말로 봤을 때 낙월보다 굳은 비에 가깝죠. 그래서 소재적인 의미를 비교할 때는 보통 범나비는 자, 화자의 적극성을 비유하는 말로 많이 쓴다고. 자, 그래서 송미인곡이라고 하는 친구의 주요 소재를 비교하자면 자, 이러하다라고 보는 게 자, 타당합니다.